아이고. 자, 오늘 다루기로 한 아파트가 어딘가요? 오늘은 이제 오산 세교 2지구의 오산 세교 파라곤입니다. 파라곤 하면 저희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했죠. 동탄에서도 하고, 동탄역 파라곤도 있고, 검단에서도 오셨고, 보타니. 서울 쪽에서도 오셨고.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 확실히 주상복합, 약간 좀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의 그 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대방, 금강, 파라곤. 여기가 참 커튼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창도 많고 면도 크게 빼고 커튼 창을 박스도 크게 빼고 네. 막 전체 창으로 나오는 것도 맞아요. 많고.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파라곤 얘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우선 소개를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제 소개부터 들으자면 저는 브라스코 가구, 즉 브라스코 홈스타일링의 이제 가구 쪽을 뭐 붙박이 아니면 무슨 어떤 수납 가구, 수납 침대 그리고 나아가서도 어떤 소파라든지 식탁 이쪽에 이제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 있는 홈스타일링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커튼 블라인드 공장 직영을 운영하고 있는 커튼 블라인드 더 커튼의 염대성 실장입니다. 이미 많이 유명합니다. 옛날 동탄만 카페에서 만났죠? 저? 네. 그래서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커튼 따로, 간접 조명 따로, 가구 따로 하다 보면 물론 집이 이쁘게 되겠죠. 자기 눈에는 이쁘면 그만이니까.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인테리어 회사처럼은 꾸미기는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공정에서 겹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공동구매에도 참여도 해봤고, 심지어는 이제 또 어떤 특정 아파트 운영진을 하면서 어떤 공동구매 자체를 또 주관하기도 했지만, 주관보다는 이제 그런 주관사를 선정하고 이제 그런 공동구매를 도입시켰지만,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은 그냥 본인의 영역 안에서만 최대한 친절하거나 혜택을 주면서 하지, 사실 웨딩에 비유하자면 웨딩 슈즈는 웨딩 슈즈를 되게 설명 잘하는데 이제 웨딩 복까지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또는 예식장 또는 신혼여행. 근데 이제 저희는 흔히 말하는 웨딩 플래너들처럼 네, 저희가 어떤 스타일을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조화를 한번 해드릴게요 라는 뭐 그런 상황을 그런 플랫폼처럼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이제 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브라스코 홈스타일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대신에 사전 점검이라는 거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전 점검 때 동행을 해서 어떤 분석 영상을 찍는 데가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아닌데 부동산 사이트에 많이 와서 찍는데 그치 찍기는 찍지만 그렇죠. 그건 집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그 집 자체 어떤 가구의 위치라든지 커튼의 주름수라든지 막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컨텐츠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접근하기도 힘들기도 하죠, 사실 이거 자체. 자기 힘들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벌써 이걸 몇 년째 하는데 이제는 원래는 동탄 수원 지역 위주로만 했지만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저희 요즘에 막 위례에서 살잖아요. 요즘 위례 쪽에 입주 아파트 쪽에서 원체 많이 오라고요. 그리고 잠실까지도 가지, 하남까지 가지, 일산 쪽에도 얼마 전에 갔다 왔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수도권 쪽에서는 이제 저희를 아시는 분은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유튜브에 본인 아파트를 치면 나오는 게 우리밖에 없어. 우리 아니면 입지 영상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입지 영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저도 그때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제.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입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몇 년 동안부터 이미 청약할 때부터 그 입지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청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계속 보시긴 물론 보시지만 실질적인 냉장고장 위치라든지 식탁의 위치, 뭐 실링팬을 달까 말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본인들의 아파트에 맞춰서 설명한 데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미안한 얘기가 꽤 많은 아파트분들이 왜 저희 영상은 안 올라왔어요? 왜 저희는 분석 안 해주셨어요? 조세호 씨한테 왜 안재욱 결혼식 때 안 왔냐고 물어봤던 김은국 씨 일화 기억나시죠? 네. 불러줘야지 가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한 몸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나서서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착순으로 또는 관심도 순으로 먼저 연락 오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액션을 취하고 분석을 해드리지, 다음 주에 어디 사전 점검인데 왜 준비 안 했나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체력의 한계도 있지만 어떤 스케줄의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가 또 동탄, 오산, 수원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파라곤 같은 경우는 또 요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점검하기 전에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항상 그러는 게 어떤 평형 타입별로 분석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 어울리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 거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얘기해서, 이게 오늘 찍는 게 분석 영상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촬영으로 못 봤죠. 그럼 이제 서서히 사전 점검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기 괜찮다 해서 동행 신청을 해요. 그래서 84A가 됐든 84B가 됐든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러 명을 가지는 못하고, 그쵸. 이제 타입별로 한 두세 분 정도를 동행해서 현장에서 영상을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현장 분석 영상을 촬영하죠. 맞아요. 이제 현장에서 재보니까 생각보다 기네요. 창틀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거를 찍는데 그게 제일 시청률이 높아요, 사실. 왜? 관심도가 아무래도 제일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제일 없을 것 높거든. 자기 현재 집 상태를, 자기가 들어갔던 지난 주말에 들어갔던 거를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해주는 식의 그런 스탠스로 비춰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상담 신청을 해서 실제적인 가구의 어떤 가견적서라든지 어떤 커튼의 견적이라든지 간접 조명, 뭐 냉장고장 이런 게 저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점검 때는 저희가 4명이 다 동시에 갈 겁니다. 네. 간접 조명, 오늘 안 오셨지만 아까 만났죠? 저희 메이트 조명, 실링팬 메이트 하고 그 간접 조명, 그리고 이제 우리 커튼의 염실장, 브라스코의 루카부장, 그리고 주방 가구 쪽에 냉장고장이라든지 홈바를 하는 저희 그 조팀장, 리브싱크의 조팀장이 이제 쫙 4명이 모여서 그 집에서 어떤 전체적인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사신 분들이 이제 비포 애프터 영상을 찍으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각 타입별의 영상이 올라오겠죠. 그럼 그 단지가 마무리돼서 그거를 본 비슷한 다른 파라곤 분들이 저희 내년에 입주인데 저희도 분석 오시나요, 루카 부장님? 이런 식의 인콰이리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죠, 저희 또.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랜만에 저희가 또 찍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번 주는 파라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세계 후반, 네. 그쪽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건선 6구를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인콰이리가 들어온 단지를 저희가 찍을 것이고, 중간에 고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저쪽 서울 지역에서도 몇 분이 이제 좀 요청은 주셨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저희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영상 찍으러 네, 가시죠. 가시죠. 우리가 왜 여기서 오프닝 찍은지 아세요? 왜요? 파라곤 쇼파 뒤에 이거 거실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러빈홈 가변형 책장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일부러 소파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파라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구성입니다. 자, 이제 진짜 가시죠. 네.
파라곤 뭐 입지는 제가 뭐 저희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크게 보시면 지금 68타입이 217세대, 이 68타입이라는 것도 참 네. 메리트 있네요. 맞아요.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59보다는 확실히 큰데 네, 84보다 분양가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되게 컴팩트하고, 그게 217세대나 되니까 조그만 소형단지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84A가 428, 84B가 423, 그냥 완전히 둘 다 그냥 약간 5대5. 일란성 쌍둥이인데 약간 틀려. 남자 여자예요. 일란성인데 남자 여자예요. 그 이유, 왜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했는지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린 브러쉬 활성화 시키고, 우선은 평면 타입을 쭉 한번 보면 이게 68 타입인데 3베이 구조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방이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창문, 이쪽에 창문, 이쪽에 창문. 그리고 원래는 얘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4베이 구조인데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왜 이쪽으로 넘어간지 아시죠? 어떠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보다 이 파라곤 계열들이, 금강 또는 뭐 대방 또는 파라곤 계열들이 광폭 거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여기서 원래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지. 여기서 끝나면 여기 방 하나가 있고, 또 여기 옆에 방 하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4베이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이 광폭 거실을 해주는 바람에 이쪽으로 방 하나를 옮기게 된 셈이죠. 자, 84A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84A는 3베이 구조를 요즘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원래.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방도 넓어, 더 일반보다. 아니, 이 방이 넓은 거지. 이거는 이제 안방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잘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쪼개기 싸움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사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알파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맞아요. 많지. 쪼개기 싸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4B 타입 같은 경우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갑자기 호수부영이 부영 아파트가 생각이 나네요. 왜 그럴까요? 호수 부영의 C타입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런 삼각형 구조들이 좀 간 게 이제 익숙진 않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집에 가보시면 체감 못하죠.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게, 전체적인 그런 방들은 다 직사각형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하는 예전에 동탄의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입구부터가 대각선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쪽이 고민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또 맞춰서 설명을 잘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그런 그 세대수를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하기에 너무 좋은 게 그냥 딱 이렇게 1, 2, 3 세 개를 분석하면 끝나네요. 네. 오늘은 좀 일찍 가겠네. 저희가 네. 새벽 2시에 가는 게 아니라. 자, 68부터 시작할게요. 네. 가구적인 거를 일단은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드레스룸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붙박이를 추천드리는데, 붙박이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보통 천장이 높든 낮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붙박이가 몰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네. 근데 저희는 좀 어때요? 무몰딩 느낌으로 가죠, 이제. 네, 맞아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몰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몰딩들을 저희가 이제 좋아하진 않죠. 이건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뒤로 쭉 가보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저희가 썼던 방식들이 바로 이런 식의 그 몰딩을 달아놓은 상태인데, 이게 안에도 사실 좀 더 좁고, 사실 기성 가구의 높이에 맞춰놓은 거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즘 저희 소비자들은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결정하시는데, 라스코 쪽에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게 바로 이 공간을 저희가 공간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모르죠.
어떤 집에 들어가든 저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위에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시공을 선호합니다. 조금 더 어때요, 염 실장님? 그 사람으로 치면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이게. 맞아요. 집이 좀 그리고 길어 염 보이고. 실장이 커튼으로 따지면 요즘 무시적 커튼. 무시적 커튼으로 아예 단수를 없애버리는. 맞아요. 요즘은 단차를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깔끔하게 원래 건설사 색상을 맞추던 자기가 좋아하는 밝은 색상으로 아예 그냥 깔끔하게 마침 이게 하나의 벽인 것처럼 내부 구조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간접 조명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 정말 호텔방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몰딩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쪽에 많이 오시는 거고 저희가 요즘엔 손잡이도 없애버렸죠. 손잡이를 아예 집어넣어 버렸죠. 요거는 나중에 매장에서 직접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한창 금강 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집이 작다고 사람이 작아지고 옷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수납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 붙박이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쪽 안에는 스타일러든 화장대를 집어넣고 메인 붙박이는 이쪽으로 해서 침대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근데 여기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 와, 여기 베란다 없애버렸네.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를 얘기 안 하면 브라스코가 아니죠. 왜 하는 김에 끝까지 좀 빼지. 왜 중간에 갑자기 삑사리가 나냐 이거지. 좀 아깝죠. 여기까지 갔으면 정말 좋잖아요. 네. 뭐 그건 제가 건설사 사람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붙박이, 이쪽에는 이제 침대. 그래서 이제 요 공간, 요 기역자가 얼마나 남냐가 어떤 삶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쪽은 옵션으로 하신 분들은 하셨지만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쪽에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붙박이래도 좀 크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스위치 없애기? 어떻게 알았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보통은 자꾸 이 공간이 아쉽잖아요. 맞아요. 아깝다. 애매하죠, 좀. 그거를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어떻게 했냐. 아까 평면도로 따지면 이 부분이 이제 아깝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 브라스코 팀들은 아주 끝까지 가버렸어요. 어떻게 가냐? 바로 작은 장이 어디에 숨어 있나? 바로 요 부분이 이렇게 끝까지 스위치와 컨센트를 빼줬죠. 네. 저희가 무상으로 일찍 오신 분들은 무상으로 다 빼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는 일찍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왕이면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끝까지 붙박이라면 굉장히 큰 붙박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얘랑 얘만 가지고 수납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 붙박이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식탁. 식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 부분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이게 과연 이제 무옵션 할 때 평평한지 아니면 무조건 돌출되는지. 근데 보통 모델하우스에서는 어떻게 놓은지를 한번 볼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는 순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지금 없어요. 파라곤이. 일단 제가 못 찾는 거지. 그래서 리얼 네트킹 TV라는 데서 어쨌든 모델하우스 촬영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료로 쓸 거고, 분명히 저희 영상 아닙니다. 참고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문이 크다. 얼핏 봤는데도 크다. 사실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누가 거실에 소파를 창가 쪽에 놓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파라곤은 항상 그래요. 전 지금 건설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옵션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이 아까 튀어나와 있던 부분. 이게 없으면 이제 일자로 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이 집이 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탁을 놓을 때 양쪽 의자가 들어가는 공간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으면 전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렇게도 식탁을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되게끔 스타일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다시 모델하우스로 돌아가면 거실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거실은 정말로 68 타입이지만 크게 나왔지만 저는 소파를 이쪽으로 TV를 바라보는 쪽으로 놔야 될 거고, 이런 쓸데없는 거실장도 안 했으면 좋겠고, TV는 우타공으로 달아주시고, 이 뒤쪽에 있는 공간에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저기 뒤에 보이는 러비놈 있죠? 네. 저거를 설치해 주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전의 파라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예? 예전에 진짜 많이 들어갔죠, 저렇게. 저희들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예전 파라곤을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싹 나와 있죠. 이런 식의, 이런 거는 답답해 보이니까 이런 거보다는 제가 한 거지만, 이런 것도 이제 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생뚱맞지만 제가 생각한 그런 거실 수납은 바로 러비놈이라는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책장 솔루션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거죠. 전신 책장. 이거는 보시면 이런 형태로 많이 했어요, 저희가. 거실 쪽에 이걸 놓고 그 앞쪽에다가 소파를 놓는 그런 방식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방에도 물론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그 파라곤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이걸, 지금 색상은 2가지 아니면 총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식의 월플렉스가 아닌 이동이 가능한 이런 제품을 집어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파를 반대 방향에 놓는 게 TV를 안 놓는 집이라서 그렇고, 저희는 소파를 이쪽에 놓고 원래 TV 자리에 TV를 놓으면 딱 우리가 원하던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라곤으로 따지면 이 안쪽을 아예 책장이나 어떤 홈바처럼 꾸미고 소파를 이쪽에다 놓고 TV를 걸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8 타입은 우선은 거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소파의 위치라든지 식탁의 위치, 붙박이, 이런 거를 설명드렸고, 84A 타입 요걸 한번 보면, 아까 68 타입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룸인 룸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파라곤. 여기에다가 우리 책장으로 나누는 게 어떨까? 그럼 소파를 원래 여기다가 놓고, 근데 뒤에를 가벽으로 치면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투과성이 있으니까 이 뒤에도 하나의 서재나 다이닝룸으로 꾸미는 게 어떨까? 대부분은 공부방이나 공용사재로 쓰긴 좋죠. 그럼 보통은 여기다가 서재를 꾸미는데, 그것도 가능하고, 여기다 소파를 놓고, 또는 아예 이거를 이게 서로 투과가 되게끔 이렇게 꾸며놓는 집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옮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84 타입이나 76 정도 타입의 거실을 형성화시키고, 뒤에를 보너스 자리, 뒤에를 알파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실은 이렇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것도 지금 옵션인 것 같긴 해. 네. 여기 이렇게 일자로 되면 역시 제가 말한 대로 요렇게도 식탁을 놓을 수도 있고, 요렇게도 식탁을 놓을 수 있게끔 두 개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식탁을 좀 추천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들 방은 제가 이따 한꺼번에 설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작은 장 붙박이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스위치 옆으로 옮기면서 끝까지 빼셔도 되고,
현관 쪽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현관이 아니라 우린 중문을 여기다 놓네. 그래서 원 슬라이딩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집을 만들어서 이걸 현관화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다가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막힌 방법. 즉, 여기는 중문, 제가 중문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담을 같이 해드리는 게, 여기까지 시야가 가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투명 유리를 제가 좀 좋아하진 않아요. 이번 파라곤 같은 경우는. 요거 왜 그러지라고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아이들 방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린다고 했고,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간을 워킹 클로짓처럼 하나를 이제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워킹 클로짓을 해가지고 25평 방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전체를 쓰되 여기에 붙박이가 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해봤자 작은 장 붙박이보다 작아, 여기가. 이거는 시스템인 거야. 또 이거는 화장대는 너무 불필요하게 크게 했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짜잔 하고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창문 있는 붙박이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아마 염 실장이 지겹도록 보셨을 거예요. 롯데에서도 많이 봤고. 네, 바로 이거예요. 창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크기가 어떻든 간에 일단 여기다가 침대를 놓는 것도 좀 웃겨요. 침대 밑에 커튼을 치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예 저희가 창문을 가리는 형태를 엄청 많이 했어요. 푸르지오 계열, 롯데캐슬 계열, 파라곤 계열.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파라곤하고 같은 상황인데, 이 안에 창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문을 달지 말고요, 그냥 길게 끝까지 붙박이 가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방이 더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커 보이죠. 훨씬 더 커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대로 어떤 창문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길게, 호방 계열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여러 번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냥 길게 메꿔버리고 안쪽은 붙박이처럼 쓰되 창문은 죽이지 말고 결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 방식이 나요. 전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창문을 노출시키는 게. 그러면 우리 파라곤은 어떤 모양일까?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창문이 작아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저희 리얼 네트킹 TV에서 이제 고맙게도 아주 박제를 해놓으셨죠, 영상을. 이걸 보시면 이제 살짝 안방이 좀 나올 텐데, 이건 작은 방이고, 이거야, 이거예요, 이거. 이걸 노출시키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잖아요. 블라인드야 하나 팔시겠지. 블라인드나 또 슬리빙 같은 것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왠지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정말 호텔 커튼을 달고 여기도 길게 붙박이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깔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84 AP가 아마 둘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되도록이면 좀 뭔가를 길게 홍진경 8명, 홍진경 10명을 쭉 이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노출시키지 말고 아예 창문을 가려버리는 게 저는 좀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이 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여기 푸르지오 계열처럼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잖아요. 네. 이걸 길게 이어뜨려 놓는 게,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친척이나 제 지인분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그런 방향이에요. 드레스룸까지 길게 들어가자. 아까 사진이요. 딱 이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이쪽은 또 커튼으로 이거하고 정말 비슷한 색상을 깔끔하게 마감하는. 그래서 어쨌든 84A 타입은 소파 쪽은 말 그대로 중간에 좀 뭔가를 나눠서 섹션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이 식탁 같은 경우는 뭔가를 좀 크게 긴 식탁을 저희는 참고로 그거 기억나시죠, 염 실장님? 저희는 이쪽에 홈바를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저희 식탁 2,700이나 1,200이나 가격이 어때요? 맞죠. 왜냐면 2,700판에서 어떤 크기에도 상관없이 저희는
똑같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84A는 그렇고 84B를 한번 보면요. 네. 귀찮아서 아니라 스탠스가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는 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면 이런 식으로 붙박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방이 더 넓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옵션을 안 하면 아예 이 방향대로 이렇게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저희는 주문 제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붙박이화 시키는 게 깔끔할 것 같고, 식탁 내용은 84B는 제가 그냥 생략하는 게 똑같고요. 이 부분도 똑같고요. 지금 이 부분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현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하지?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만 좀 다른데 이거는 크게 가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평면의 그런 차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분석 영상 저 같은 케이스는 가구는 크게 68 타입이랑 84 타입이라고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A, B는 저희가 스타일링을 할 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제 아이들 방을 어떻게 꾸밀까 이걸 궁금해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아예 실제 설치되어 있는 사진만 보여드리면서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이방 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방을 한번 볼까요? 아이방은 커튼하고도 상관이 있죠. 자, 이게 아까 제가 보였던 러비nom입니다. 뭐니 해도요, 이렇게 빈 공간을 오히려 안 주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는데 이 위에 또 젠가 올려놓고 신발 그래픽카드 박스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저희 소비자분들이 이거를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방에 들어갔을 때 한쪽은 길게 책장과 기역자 책상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됐고요. 현재 지금은 아예 이렇게 구글 책상처럼 기역자로 돼서 무슨 화장대 겸용 노트북도 하나 놓고 컴퓨터도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는 방식이 맞고, 수납 침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수납 침대, 기존에 있는 침대를 가져가신 분들은 기존 침대를 가져가시고, 역시 붙박이까지 했을 경우에 완벽한 방이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방이 진짜 방 치우는데 매일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컴팩트하게 방문을 열었을 때 딱 뭔가가 이렇게 인테리어된 모습처럼, 하지만 이사 갈 때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별은 같지만 키가 좀 크고 고학년이 될수록 조금 뭔가 위치가 바뀌면 위치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방을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방에는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쪽이 이제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3in1으로 꾸미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뭐 왜 나온지 아시죠? 염 실장님? 침대 들어가는 자리. 아니, 책상? 이거 그 썩으려면 전자피아노. 아, 피아노 자리인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괜찮고, 파라곤의 창틀 색깔하고 어때요? 저희가 이미 공사를 해봤죠. 예, 맞춰놨죠. 네. 예, 이런 색깔로, 유사한 색깔로 이렇게 이 가구를 넣었을 때 가장 어떤 비주얼적으로 뭔가가 예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색상도 있고, 저희 그냥 이런 깨끗한 화이트, 오크 화이트 톤의 창틀하고 문 색깔하고 조금 비슷한, 예, 이런 색상으로 아이들 방을 꾸며주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 색깔이야 뭐,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책을 꼽기 전에만 예쁜 그런 서재가 아니라, 책을 꼽고도 뭔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예, 그런 피아노도 따로 생뚱맞게 거실에다가 제발 놓지 말고 아이들 방에 이렇게 놓는 그런 거를 저희가 파라곤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합해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저희 브라스코에 있는 다른 소비자 영상들 보시면 이렇게 서재를 어떻게 꾸며놓은지에 대한 정말 수백 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성되어 있는 집은 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어떻게 했는지도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염 실장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마지막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면 제가 68과 그리고 84A 타입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는 다 끝내드린 것 같고, 염 실장님의 커튼 그 설명 끝나고 나서는, 네. 제가 저희 염 실장 그 새로 오픈한 매장의 전경 설명 영상과, 네. 그리고 저희 그 실제적으로는 예시한 그 제품들, 네. 그거를 정리한 영상을 맨 뒤에다가 다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여놓을게요. 네. 여기도 세규 매장이 유리하겠네요. 그쵸. 저희도 이제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세규 매장 위주로 많이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염 실장님께서 어차피 또 설명은 드리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우리 홈스타일링 팀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사전 점검 동행 같은 거를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보시면 영상이 너무 많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전 점검 때 동행을 했을 때 실측도 대신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상도 찍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의 하자도 조금 찾아드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일단 이 정도면 됐고요. 저희 커튼 쪽 한번 궁금한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더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우선은 저는 68 타입부터 이제 설명을 좀 시작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68 타입이라는 게 실제로 저희는 좀 생소한 평형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특징만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안방에 베란다가 없는 거. 아까 우리 가구 분석에도 나왔죠. 이게 가구 쪽에서는 이제 붙박이의 길이랑 상관이 있지만 커튼 쪽은 커튼 박스의 넓이라도 이제 상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베란다가 없어서 좀 불편하거나 생소한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커튼 업체들 입장에선 사실 이렇게 커튼 박스가 길게 빠져준다면 굉장히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고객들의 궁금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비대칭형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방은 이렇게 큰데 커튼 박스가 여기서 끊겨가지고 커튼을 여기까지밖에 못 다는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창문도 여기에만 있고. 그런 경우에 고객님들의 질문이 그럼 옆에 벽은 비어있나요? 커튼 못 들어가나요?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파라곤은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아예 없어졌죠. 그냥 안막이 필요한 사람은 안막 커튼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중지가 필요한 분들은 중지 커튼 끝에서 끝까지, 요즘 유행하는 창문 쪽에 블라인드를 달아주고 그 앞에 중지 커튼을 달아서 레이어드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도 커튼 박스가 넓으니까, 베란다가 없으므로 커튼 박스가 넓고 통행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모든 연출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되게 이기적인 말로 커튼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파라곤도 그렇겠지만 요즘 저희가 현장 다녀보면 이편안도 그렇고 제가 볼 땐 이렇게 안방의 베란다를 좀 없애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건축 트렌드 자체가. 옛날에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뭔가 구조물을 놨다면 요즘은 거의 다 뭐 세탁기나 건조기로 다 쓰시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 베란다를 빼서 공간을 죽이느니 다른 면적을 줘서 조금 공간을 더 확장시키는 느낌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거실도 보면 그래요. 아까 루카부장이 말했지만 이 공간이 이쪽에 붙어서 작은 방이 돼버리면 얘네들이 뭔가 다 쪼개지고 거실도 쪼개지고 이 공간 나누기 싸움에서 조금 더 일반 포베이 구조처럼 될 텐데, 이게 뒷방으로 하나 이렇게 가면서 이제 거실이 68 타입 같지 않게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체감상 진짜 74, 79 타입 거실까지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좋은 점은 과거에 68, 59, 51, 74 이런 때는 고객님들이 우리 집 거실 좀 넓어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거운 색깔의 커튼을 기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 정도 광폭 거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걸 피하고 어떤 걸 안 피하고 이러기보단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꼭 68 타입이니까 어떤 커튼만 사세요 이게 아니라 겉지 속지 쓰고 싶은 분들은 겉지도 달아주고 속지도 쓰고, 또는 요즘 유행하는 유니슬렛을 쓰고 싶은 분들은 볼륨 커튼 유니슬렛을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레이어드 형태, 여기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로만 쉐이드를 블라인드로 세창 나눠서 달아주고 그 앞에다가 커튼을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평형의 제한을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거를 선뜻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은 파라곤 입장에서는 68 타입, 뭐 59 타입, 74 타입 이런 평형의 한계를 조금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실도 단순히 어떤 68 타입이니까 꼭 이거 하셔야 정답입니다, 뭔가 이런 어그로성 멘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멘트를 쓰자면 어느 거를 하셔도 우리 집 공간과 톤앤 매너만 잘 맞는다면 충분히 예쁘게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광폭 거실이다. 광폭 거실이라 그래서 뭐 이게 7m, 8m 이건 아니지만 체감상 우리가 보는 6, 59, 74, 84, 68, 뭐 69, 뭐 61 이런 타입들에 비해서는 꽤 넓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도 그러냐? 안방도 그렇고 또 어디도 그러냐? 작은 방도 그래요. 이게 아주 작은 이런 나비 효과인데, 이 뒷방 하나가 옆에 붙어 있어서 이 면적을 나눠 쓸 평면이 뒤로 하나 가줌으로써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방도 굉장히 크게 쓸 수 있고 거실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고 안방도 베란다가 없어지면서 넓게 쓸 수 있다. 이거는 단순히 커튼 업체의 장점이 아니라 가구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고객 입장에선 거주 만족도도 충분히 매우 많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작은 방들을 고민할 때는 이제 건설사들이 이 창을 되게 크게 안 빼놓고 작게 빼놔서 이걸 커튼을 해야 되나요? 블라인드를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파라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커튼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 공간을 쓰심에 있어서 네가 커튼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나는 여기를 서재로 쓸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 책장 러비놈이 들어가고 여기에 러비놈 테이블이 딱 들어가서 우리는 커튼이 밑으로 못 내려와 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역시나 블라인드를 추천해 드릴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뒤에가 서재야, 여기 러비놈 들 거고 러비놈 책상 들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애기가 침대를 이렇게 놓고 머리맡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 그럼 머리 쪽이 좀 쌀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커튼을 해서 좀 전체를 커버하는 경우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쓴 시나리오처럼 거실 공용부, 안방 부부침실, 여기 우리 애기 자는 방, 그리고 여기 서재, 이러면 고민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반창이거든요. 이따 사이버 모델하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쪽은 반창이라 서재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블라인드 사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 우드 블라인드는 콤비 블라인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68 타입에 사는 분들이 무조건 2인이나 3인 가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4인 가구야. 첫째 10살, 둘째 뭐 7살, 여기서 자. 그래서 너에도 침대를 이렇게 넣어줄 거고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잘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분들은 여기가 침실인데 창은 또 반창이고 그럼 실장님 커튼 해야 돼요? 블라인드 해야 돼요? 이 질문은 없을 것 같고 모두 다 잘 판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는 말은 조금 정해져 있긴 한데, 아무래도 침실로 쓰실 때는 저희는 커튼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침실이 아니라 서재로 쓰실 땐 블라인드가 유리하다고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침실로 쓴다 그러면 저는 창의 크기는 무시하자. 이게 반창이어도 커튼이 유리하고 전체 창이어도 커튼이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여기 방은 커튼 해야지, 여기 방은 블라인드 해야지, 이걸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이 방을 나는 어떻게 쓸 건가, 이거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우리 68 타입을 조금 성공적인 상담으로 이끄는 팁이 될 것 같아요. 왜냐, 거실 어떤 거라도 잘 받아주는, 사람으로 치면 모델이 좋은 거실이고, 안방도 사람으로 치면 모델이 좋은 거고, 청바지에 흰 티만 입혀놔도 예쁜 거예요. 여기도 모델이 좋아요. 다 지금 광폭 넓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으로 치면 뭐 똑같은 옷 입혀놔도 뭔가 쟤는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이런 구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안 멋있다 이게 아니라 고민이 좀 될 것 같던데, 이 고민은 같이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이따 같이 보면서도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84로 먼저 넘어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84부터는 좀 파라곤의 뭔가 진면목이 발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런 애들, 요런 거 이제 별로 없죠, 다른 건설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광폭 거실이죠. 진짜 광폭. 꼭 요런 거를 이제 만나보려면 우리 파라곤, 세교 파라곤 분들은 아마 저희가 지금 계약하고 시공 한참 진행하고 있는 금강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금강에 요런 평면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옵션으로 광폭 거실 옵션이라고 해요. 뭐냐면 원래 여기까지가 방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한 이쯤이 방이에요, 이쯤까지가. 맞아요. 요렇게가 한 방, 그리고 요렇게가 한 방. 맞아요. 그래서 여기 실측이 2,700, 맞아요. 여기 실측이 3,000 또는 3,300. 네. 그래서 여기 4,500이 딱 거실이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 일반적인, 중간방, 입구방, 안방, 요런 구조인 건데, 지금 파라곤은 광폭 거실인 걸로 표현하면서 입구방도 굉장히 크게 뺐고 여기 방도 크게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손님들이 딱 이렇게 왔을 때 어디서 들어와? 여기서 들어오죠. 딱 들어와서 봤을 땐 40평. 방 하나, 둘, 셋. 이 거실 엄청 넓네? 근데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어딜 확장했나 보실 텐데, 그 한 방 여기에 있죠, 여기에. 그렇지. 얘가 원래는 여기에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분할돼야 되는 건데, 맞아요. 뒤로 돌려주면서 광폭 거실을 멋지게 뺐죠. 이럴 때 이제 커튼에서 궁금한 게 뭐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진짜 궁금해. 그리고 저희도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는 게, 이렇게 큰 거실을 커튼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는 84분들은 이것만 들으셔도 돼요. 여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라는 게 나쁜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이 왼쪽 집마다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침대를, 테레비를, TV를 놓고 쭉 가서 쭉 가요. 여기에 소파가 들어가. 이런 집은 커튼을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그냥 큰 거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커튼의 센터가 이쯤일 거고, 이쪽이 오른쪽 커튼, 이쪽이 왼쪽 커튼. 그냥 기둥을 무시하는 거네. 무시하는 거예요. 창문의 대칭이 어떻게 되든, 기둥이 어디에 있든, 이쪽 창이 작냐 이쪽 창이 크냐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여기가 TV고 여기가 소파야 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까지가 거실이고 어디까지가 알파룸이 아니라 그냥 너는 전부 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링팬도 아마 우물천장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링팬이 딱 여기서 날개가 돌 거예요. 여기서 날개 하나, 날개 둘, 날개 셋. 그럼 커튼의 센터도 딱 여기겠죠. 요렇게 우측 커튼, 요렇게 좌측 커튼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TV, 소파 놓는 분들은 분할을 생각하지 마셔라. 그냥 센터 잡고 큰 거실 커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분할을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야, 여기다 TV 넣고 여기 소파 놓으면 첫 번째, 야, 소리도 안 들려. 두 번째, 야, 보이지도 않아, 눈이 나빠서. 시야각이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TV야. 그리고 나는 광폭 거실이지만 여기 가상의 벽이 내가 지금 있는 거야. 또는 실질적인 벽, 러비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소파를 놓고
역방향. TV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여기에 뭐 러비놈을 세울 거야. 홈바나 홈바를 세울 거야. 아이들 놀이방이나 이랬을 때는 기준을 여기로 잡고 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작은 방, 이게 거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이게 센터는 여기겠죠. 여기서 우측 커튼, 여기서 좌측 커튼. 그리고 여기의 센터는 여기겠죠. 여기서 좌측 커튼, 여기서 우측 커튼. 그러니까 큰 거실이긴 하지만 이거를 쪼개 본 거예요. 그래서 거실 1, 거실 2, 그렇지. 너 센터 이렇게 잡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커튼을 어떻게 나누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님의 소파가 어디에가 있고 TV에 어디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느낌상 큰 거실을 만들고 싶은 소파의 배치가 있을 거고 공간을 쪼개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의 목적을 나눠주는 구성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커튼을 나누는 걸 고민하시면 생각보다 고민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한테 가구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죠. 그 결과를 가지고 염 실장님한테 가면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분할을 해주시는 맞아요. 거죠, 추천을.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여기서 해서 나눴어. 거실 1, 거실 2야. 누구는 큰 거실을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비용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비용이 달라지냐? 사실 거의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같은 면적을 어떻게 쪼개느냐의 싸움이지. 내가 이렇게 쪼갠다고 면적이 더 커지지도 않고 저렇게 쪼갠다고 면적이 작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쪼개는 걸 고민할 땐 어떤 게 더 나한테 가격 가성비가 좋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 동선이 어떻게 여기서 이동이 되느냐 이 동선을 먼저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이걸 쪼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사실 84AB는 이거 고민만 30분 하셔도 성공이긴 해요. 왜? 안방도 사실 아까랑 똑같잖아요. 광폭 안방이야. 광폭이야. 베란다 없어. 그럼 나는 우리말로 이제 호텔식 안방이 딱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커튼이 어디 가서 중간에 끊겨가지고 이 벽에다가 지금 뭐 콘솔을 세워야 되냐, 러비놈을 세워야 되냐, 뭐 서랍장을 놔야 되냐, 그림을 하나 걸어야 되냐를 고민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커튼으로 끝에서 끝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더 넓어 보여. 그렇죠.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우리말로 패브릭 월 느낌을 내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요게 이제 좀 걸림돌일 텐데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 영상을 제가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블랙아웃, 안막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오바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안막을 저희 더커튼 세교점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젤리스크가 여기에는 모든 커튼 업체들이 100% 안막 커튼도 팔 거고 뭐 70% 안막 커튼도 다 팔 거예요. 근데 나는 안막이 필요한 사람이야. 뭐 근무 환경사 주야가 바뀔 수도 있고 내 직원이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일 수도 있고 나 잘 때는 좀 깜깜하게 자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여기는 모든 업체가 해결해줘요. 문제가 여기에요. 왜냐면 이따 모델하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튼박스가 끝에서 끝까지 나 있지가 않아요. 커튼박스는 끊겨 있습니다. 라이트 프레이밍 현상이 생길 수 맞아요. 옆으로 빗세고 여기서도 빗셀 거고 여기서도 빗셀 거고 밑으로도 빗셀 거고 위로도 빗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안막을 아무리 잘 처리해줘도 여기 로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 불빛을 바라보면서 눈이 안 감겨져. 맞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조그만 거를 커튼으로 다 커버하자니 여기 벽이야. 여기 커튼 내려왔어. 여기 벽이야. 이거 자체가 사람이 여기 서서 보면은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요렇게 보이는 게. 그래서 너넨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스타그램에 슬립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저희 더커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거 제가 우리 루카 부장님께도 영상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이 영상에 첨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야, 내가 저거 때문에라도 저기 가야겠다. 라는 말이 아마 나오실 거고 사실 붙박이 안쪽에 있어도 추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붙박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도 다 막아줄 수 있고 붙박이가 설치되더라도 설치 다 충분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전면 커튼 끝까지 풀사이즈로 예쁘게 빼주시고 여기는 슬립인 또는 우드 블라인드 또는 알루미늄 블라인드 요즘 많이 하는 로만 쉐이드로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 요거는 저희 더커튼 매장 와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아까 우리 68이랑 똑같습니다. 워낙 광폭 거실이라 아이들 방이라고 하면은 뭐 안마 커튼으로 또는 키즈 커튼으로 또는 로마인 쉐이드나 유니슬렛으로 전부 꾸며주면 되고, 여기가 이제 또 아까 우리 68처럼 고민이실 거예요. 얘가 또 반창이에요. 얘가 또 반창이라 아까 68이랑 이어지는 상담이긴 하지만 여기도 결국에는 커튼 할까 블라인드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공간을 책상을 놓을 거냐, 침대를 놓을 거냐, 창고로 쓸 거냐, 게스트룸으로 쓸 거냐,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 니즈에 맞추시면 제가 볼 땐 많이 고민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84B로 넘어왔는데, 이제 가구 쪽에서도 사실 A랑 B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는데, 저는 같이 묶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커튼은 같이 묶는 수준이 아니라, 커튼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여기 딱 잘라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어차피 창문이 없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만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포토샵으로 여기 이렇게 지운 다음에 보잖아요. 똑같아. 그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A, B는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 똑같지, 여기 똑같지, 여기 똑같지, 여기 똑같지, 여기 같지, 여기 같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84는 A랑 B를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커튼 업종에서는 84 타입. 84 타입으로 그냥 900세대 한 번에 그냥 같이 보시는 게 끝입니다. 여기가 사선이라 그래서 여기 커튼이 달라질 것도 없고, 여기가 꺾인다 그래서 블라인드가 여기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공간적인 특징도 없고, 아마 제가 볼 땐 실측도 1, 2cm 정도 차이 나겠지, 거의 똑같을 것 같아서. 하다못해 여기에 창문이 있어도 맞아요. 이게 뭐 아무 상관이 큰 게 없습니다. 아니라 얘랑 대하는 게 같거든. 만약에 맞아요. 있다 쳐도. 그래서 84B는 그냥 84A, 여기는 그냥 84 커튼 블라인드 쪽은 84AB를 나눌 필요 없이 68 타입과 84 타입으로만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그래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리얼 네트킹에 있는 영상을 저희가 이제 한번 보면 좀 확대를 해볼까요? 조금 더 크게. 화면 아예 다 쓰자.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아름다운 우리 MC분이 설명하는 거를, 그거는 따로 영상을 보시고 저희는 이제 뒤에는 화면만 보는 거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신발장에 대해서 뭐 크게 우리가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 대신 그거 하나 경고는 드릴게요. 요즘에 좀 리폼 많이 하잖아요. 네, 현관 리폼 많이 절대로 하죠. 추천 안 해요. 네, 이걸 최대한 그대로 쓰시는 거를 추천해요. 저 건설사가 해놓은 거를 뜯어내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고. 욕실은 어찌, 자, 이게 첫 번째 입구에는 방이에요. 네. 창문 정말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 모델하우스 영상도 레이어드를 해놨죠. 커튼과 블라인드를. 잘 보시면 이거 그냥 안방이라고 얘기하면 잘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방을 쓰는 아이들은 되게 좋겠죠. 이렇게 넓은 방이 없을 테니까. 그래도 제가 항상 경고하는 거, 뭐를 경고한다? 이렇게 침대를 놓으시는 건 안 돼요. 침대는 무조건 이렇게, 이 나머지 공간을 넓게 서재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쵸. 이게 아이방이고, 붙박이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화장대까지 잘 돼 있네요. 옵션을 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쓰시되, 저희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요거 하지 말고요, 그냥 아예 붙박이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대학생 방으로 쓰긴 좋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작은 방으로 갔네요. 네, 이제 아까 말했던 뒤쪽으로 주방 빠져있는 옆쪽 방입니다. 옆방이거든요. 네. 진짜네요. 창문이 반창이에요. 반창이네. 네, 파라곤 항상 이렇게 연출하곤 했어요. 다. 동탄역 파라곤도 그랬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경고성 발언을 하나 하는 게,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지금 게스트룸이지 학생방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모델하우스를 그냥 이렇게 하면 제가 항상 거죠. 얘기하는 게, 붙박이를 이쪽 공간에다가 하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하나를 조그만 걸 세우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죠. 우리 화면 이쪽에. 네. 침대를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왜냐,
요 방의 긴 부분을 다 책상과 책장으로 써야 얘 책이 이 방 안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잠만 자는 방이거든요. 공부하는 방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사춘기가 몇 학년 때부터 시작돼요? 중학교 때부터 아니에요. 10살? 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문 잠그고 안에서 릴스 보기 시작해요. 맞아요. 이거는 모델하우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데서 숙제 안 해. 이런 데서는 학원 숙제 올라가는 순간에 숙제할 공간이 안 남아. 이거는 그냥 모델하우스고. 자, 야, 거실 창문이 진짜 여기 기둥이 딱 있네. 네. 그리고 여기 모델하우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을 분리한 느낌으로 커튼을 연출했죠. 그래서 기둥이 총 3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책상을 놓는 방법도 있지만 러비놈을 저는 쭉 여기에 세워서. 반장이나 책장을 놓는 거를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방으로 책방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 뒤에 핀백 같은 것도 하나 놔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을 소파 위치를 저 끝에 머리에다가 잡으면 큰 거실은 되겠지만 정말 여기서 TV를 블루투스를 키고 들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먼저 이 소파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게 하나의 문제예요. 그게 뭐 TV의 인치수랑도 연결이 될 거고, 뭐 각자의 가족 동선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 사진만 보더라도 소파가 여기 있으면 TV가 안 멀어요. 보여. 네, 맞아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는 예전 파라곤 같은 경우는 이쪽이 창문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네, 타워형으로 돼 있는 집이 그거 있었죠. 골 때렸다고. 근데 저희는 TV는 원래 위치에 놓는 상태에서 뒤에 책장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전 동탄 파라곤 같은 경우는 사실 뒤쪽이 타워형 같은 경우는 창문이었거든요. 더 커튼 카페에 오시면 시공사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타입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요 정도가 맞을 것 같고, 이 소파의 넓이도 중요해요. 이게 너무 넓으면 공간이 잡아먹히니까 요 공간은 그대로 84로 쓰되 이 공간을 넓게 하려면 이 소파가 또 너무 뚱뚱하면 안 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저희만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거 거실장 놓지 마시고, 창틀 되게 깔끔하게 잘 네. 빠졌어요. 파라곤 뭐 강마루 내장재야. 색상도 괜찮고. 워낙 잘. 대신 난 지금 냉장고 쪽이 좀 뭔가가 이상해. 냉장고가 하나짜리예요 지금 이게? 여기 모델하우스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옵션에 따라 어떻게 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3도나 4도를 쓸 텐데, 그죠? 그렇죠. 아니 대면형 주방까진 좋아, 디귿자, 그죠? 창문도 작게 나왔죠. 네, 상부장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 상부장은 또 옵션이에요. 여기 위에 또 먼지 쌓여. 근데 순정은 위에까지 가 있어. 자, 이게 조금은 골 때리긴 하겠다. 냉장고 한 통짜리만 들어갔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다용도실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 다용도실 안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뜯을 수가 없어. 이거는 지금 팬트리거든. 이 안쪽에 근데 세컨 냉장고 세우기가 애매하긴 하겠다. 창문이 있어가지고. 네. 요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전 점검 동행을 신청하는 그렇죠. 실측 거예요. 내부를 실측 다 해놔야죠. 이런 걸 구성하려면. 요게 이제 안방으로 넘어왔는데 역시 창틀이 정말 작죠. 요 부분이. 여기 슬랩인 많이 의뢰하실 것 같아요. 이 구조에서는. 슬립인. 네. 딱 해서 완벽 차단. 네. 근데 붙박이 들어가면 또 필요 없고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돼봐서 알겠죠. 안막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른 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이 커튼 박스가 끝까지라기 때문에 커튼 처음부터 끝까지 호텔식으로 하는 그렇죠. 게 맞는 거 여기는 같아요. 무조건 그게 맞죠. 여긴 무조건 블라인드 안 돼. 무조건 커튼이 좋아.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부분이, 이게 지금 거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저기 안방이랑 연결되어 네. 있는 부분인데 굳이 중문을 달면 중문 이거 되게 크게 들어가. 그래서 저는 이쪽까지 연결돼서 붙박이를 짜자는 거지. 화장대 없는 사람 맨 끄트머리에 화장대를 만들고. 이건 진짜 모델하우스일 뿐입니다. 화장실이야 끝내주고. 68 타입 한번 보시죠. 네. 68 타입도 현관이 이렇게 돼 있고. 파라곤 이번에 색깔 잘 뽑았다. 밝게. 욕실은 지나가고. 지금부터는 68 타입입니다.
자, 정말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요. 크죠?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커튼 3분의 1이 가려지는데. 아, 이렇게 누워서 TV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게 거실장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제 거를 산다고 해도 제가 반대할 거고요. TV 걸어놓고 소파 적당선에 놔서 TV 사이에 시야각 맞춰놓고 쓸데없는 소파 탭을 놓지 말고 이 뒤쪽이 공간이 남아있으면 러비룸을 하든 반장을 하든 아예 하지 말든 하지만 소파를 창가 쪽에다가 놓으면 거실이 좁아 보입니다. 뷰 좋은 집은 참 잘도 놓겠다. 차라리 염 실장님 네. 코너형으로 이쪽으로 소파를 놓는 게 더 명분 있어요. 창밖에 보는.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 거의 안 하거든요. 모델하우스라 일단. 이 애들이 여기서 또 뛰면 이걸 손으로 잡으면서 참 손자국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정말 최대한 우리한테 분양을 하려고 넓어 보이려고 꾸미는 것처럼 했지만 제가 실제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기존에 있는 소파는 이 뒷면이 이뻐요 안 이뻐요? 박음질이. 안 예쁘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놓게 되면 뒤에가 굉장히 불일치적이고 좀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놓진 않고 주방 쪽은 진짜 68 타입 넓어 보이지 않아요? 네. 정말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게티 하나. 이게 무슨 색깔이지? 라이트 브라운. 참 이쁘게도 얘기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적응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평택에서 한번 봐가지고 평택 파라곤에서 이 필름질 많이 해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위에는 색깔이라고 통일을 해주던가. 이건 아쉽다. 아쉬운 건 얘기합니다 제가. 진짜 색깔 적응 안 된다. 이게 작은 방입니다. 진짜 잠만 자는 방이네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은 항상 헤드를 이쪽으로 길게 놓고 이쪽에는 붙박이도 설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이 책장으로 하면 되고 서재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고. 여기는 안방이니까 이제 뭐 부부 침실로 쓰시는 분들은 아 그치. 아 맞다 이거 안방이지. 그치. 안방은 이게 네. 맞고 커튼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네. 측면창 근데 없어요. 만약에 붙박이를 하게 되면 이게 딱 붙박이 자리거든요. 그럼 반대가 침대 되겠죠, 반대가 되는데 역시 커튼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놓을 때가 아니라 붙박이를 넣어야 돼. 네. 이불박스 사지 말고. 드레스룸은 보시는 것처럼 폭이 좁기 때문에 긴 옷을 걸면 대각선으로 눕혀져요. 그래서 이걸 옵션으로 하신 분들은 그대로 쓰셔야 되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새로 붙박이를 짜겠죠, 끝까지 이제. 짜는 게 차라리 안방에 붙박이 없어도 이 안쪽에 붙박이를 놓는 게 낫지. 그렇죠. 먼지 쌓이지 않게. 예. 이 정도면 모델하우스도 다 본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네. 파라곤 참 길게 모짜렐라 치즈처럼 나왔네요. 네. 파라곤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고. 그럼 이 모짜렐라 치즈 안에 있는 그 햄 조각들을 배치시키는 게 중요할 겁니다. 맞아요. 그쵸? 동선 계획을 잘 하고 그 동선에 맞게 아까 이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답을 쫓기보다는 내 동선에 맞는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조합으로 움직이셔야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썸네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낚시를 할까,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썸네일 제목이 이럴 것 같아요. 넓은데 애매할 수 있다? 물음표?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니까 사실 부러운 거지. 진짜 광폭거실은 잘 꾸며놓으면 진짜 너무 멋있죠. 왜냐면 아무리 방이 큰지언정 뭐 알프롬이 있을지언정 주방과 거실이 좁으면 작아 보이잖아. 맞아요. 알프롬 따로 있어라고 집들이 때 아무리 자랑해도 결국은 다시 모이는 게 어디로 모여? 거실이죠. 거실하고 주방으로 모이지. 거실 넓으면 게임 끝나죠 뭐. 옆에 있는 친구가 광폭거실에 살면 야 그래도 참 현숙이 집은 넓다 네. 이 얘기가 나오거든. 맞아요, 사람은 맞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아기가 막 3명 있는 집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이나 롯데캐슬 중에 알파룸이 있는 집들 보면 어쨌든 애들마다 방 하나씩을 줬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알파룸이 작지언정. 근데 솔직히 아기 1명이다. 아니면 그냥 아기 없는 집이다. 또는 아기 2명 정도만 있어도 애들이 어릴 경우에는 방에서 놉니까? 거실에서 놉니까? 거실에서 놀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광폭 거실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어떤 그 로망이 되게 많고, 그렇게 나오지 않은 아파트들도 요즘에 그 방 하나를 터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까 금강처럼 광폭 거실 옵션. 또 터져 있는 걸 막는 공사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개개인에 맞게 공간을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넓은 거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참 너무 보기 좋은데, 이게 일반 테트리스 돌 가구를 놓는다고 해서 이쁘게 나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뭐 오랜만에 찍은 건 아니지만 현장을 맨 다녔으니까 계속. 현장 영상 지금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9평이 5구 타입이라고 해서 분양가가 너무 치솟았는데, 이번에 또 84 타입을 다시 맛보게 돼서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우리가 원래 84 전담이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68 타입, 매력 있어. 보통 우리가 84, 74, 59 여기서 했는데 갑자기 없는 사이즈 하나가 생긴 사실 거야.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68이 훨씬 더 익숙할 것 같고 오히려 84AB가 되게 정형적인 타입인데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저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왜 기둥이 저기 있지? 왜 벽이 저기 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84가 항상 표준이었거든요, 평면도에서. 근데 이제 오히려 여기는 68이 되게 우리가 아는 평면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84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평면도, 이런 느낌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도 더 많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 84는 어떻게 하면 더 넓어 보이는지, 펜트하우스처럼 보이게 하는지 고민이라면, 68 타입은 다른데 84처럼 넓어 보이는데를 흉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를 해야 될 임무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광폭 거실인 만큼 어떤 커튼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소파에 대한 비용이 보통 작은 아파트들보다는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원단이 더 들어갈 테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사전 점검 전에 요청하시면 분명히 얼리버드 혜택이 작습니까, 큽니까? 그죠. 저희는 얼리버드 뭐 최고죠. 그래서 어쨌든 각 타입별로 저희가 한 3집 정도를 3일에 걸쳐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요. 물건을 많이 사고 적게 사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호수도 표시 안 되고 소비자들, 입주 예정자분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저희가 나와서 이 파라곤을 이 안에서 직접 정말 폄하하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예쁜 말들과 함께 한번 아부를 떨어볼 테니 그걸 현장에서 직접 옆에서 듣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유익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 더 레코드로 영상 끝나면 저희가 하자도 좀 찾아주고,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거를 담당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즉답을 하는 게 저 사실 지금 몇 분이 전화 오셨는데, 이미 영상 전에도 제가 몇 번째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분들. 그거 얘기해야겠네. 이번에 파라곤의 특징은 반절 이상은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넘어왔던데. 그럴 가능성이. 저 옛날에 파크자이 때, 맞아요. 서동탄자이, 뭐 저쪽 금강 펜트리움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제 이사가 딱 또 그게 끝나가지고 그 재당첨 맞아요. 그 기간, 그 유예 기간이 끝나서 그거를 전에 있는 집을 털고 넘어가는 헌집 줄게, 분들도 새집 다오, 그런 식으로 맞아요.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 또 하나 아주 정말로 놀라웠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타 지역, 서울, 그리고 이천. 이천은 왜 그럴까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키워드는 하이닉스입니다. 출근 버스는 다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타지에 있는 분들이 왔다는 거는 한 3분의 1은 우리를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동탄 분들은 알아요, 저희를. 뭐 염실장 하면 모르신 분은 없고, 아니요. 라스코도 홈스타일링 받아보신 분들 알고, 동탄만 카페에서 많이 소개됐으니까. 근데 서울에 계신 분들 또는 뭐 이천, 용인 이쪽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 얘네 뭐 하는 애들이지 할 텐데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또는 우리 염실장 유튜브 채널 오면 나름대로 이쪽 동네 나와바리 네, 저희는 동탄의 웬만한 아파트는 분석을 했고 맞아요. 들어가봤고 문제점도 소비자들이랑 같이 이배업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또 해결을 해줬고 특히 이제 어떤 옵션적인 가구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배업분들 측면에서도 도면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아예 금강 펜트륨용, 호반용 또는 우리 파라곤용으로 특화해서 그 자재하고 최대한 비슷한 색상과 어떤 결로 부분 체크해 주는 거라든지 누전 이런 거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마침 건설사에는 옵션에 또 하나의 옵션이 생기듯이 파생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커튼도 그렇게 맞춰주잖아요. 그럼요. 톤앤매너는 다 맞출 수 있죠. 어쨌든 저희는 여기 가상의 4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지금 저희 마무리 영상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염실장 관련 정보라든지 제 어떤 수납적인 정보를 쭉 열거할 테니까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그렇더라도 영상이 길기 때문에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어떤 걸 추천해 주냐를 제가 뒤에 열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여기는 웬간하면 세계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퇴근을 해보죠. 내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예약 많잖아. 끊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